안녕하세요. 햇담 경매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토지 분석은 왜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왜 과연 토지를 분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경매 물건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공매 물건을 분석할 때 토지 분석을 왜 꼭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번 강의에서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지적도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왜 토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택에 투자를 하든 상가에 투자를 하든 토지에 투자를 하든 모든 부동산은 토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토지 분석을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경치가 좋은 곳에 땅이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카페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을 그냥 샀다가 만약에 그 땅이 카페를 하지 못한 땅이면 어떻게 할까요? 낭패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냥 딱 보기에 그 땅이 좋아 보이더라도 해당 토지가 카페를 할 수 있는 토지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인지 그런 내용을 이제 토지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꼭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토지 분석에 필요한 지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용도 지역이 있고 두 번째로는 건폐율 용적률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각각의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볍게 설명만 드리면은 용도 지역은 뭐냐면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용도를 다 정해 놓는데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지 정해 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많이 지을 지역에는 뭐 공업 지역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지역에는 이제 도시 지역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 도시 지역 안에도 세부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땅은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이 지역을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용도 지역이 설정되면은 개인이 임의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를 분석할 때는 이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용도 지역 안에는 어떤 업종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폐율은 얼마고 용적률은 얼마인지까지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토지 분석은 어떤 순서로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토지를 분석할 때 이렇게 4가지 단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 이용 규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분석하려는 토지 지번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 사이트는 그냥 인터넷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휴대폰 어플로도 있으니까 편하게 스마트폰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앞에서 토지 이용 규제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토지를 검색을 했다면 두 번째로는 해당 토지에 있는 각종 규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각종 규제에는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해당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업종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지, 음식점을 할 수 있는지, 헬스장을 할 수 있는지 등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현황상 이제 뭐 도로가 없지만 미래에 도로가 개발될 계획인지 도시계획을 통해서 해당 토지 주변에 도로가 생길 예정인지 등을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토지를 분석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 4단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실제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치시면은 이 아래에 이렇게 뜨죠? 이걸 누르셔도 되고 네,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누르셔서 맨 위에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가 뜨는데요. 요거가 바로 토지 이용 규제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소 검색에 이제 내가 검색하고 싶은 그 주소를 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그 광주시 장지동의 한 꼬마 빌딩을 예로 들어서 제가 이 토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장지동 377-9번지인데요. 여기에 장지동 377-9를 딱 치면은 뭐 이렇게 뜨죠? 얘를 이렇게 누르시고 열람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검색한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377-9번지가 이렇게 뜨고요. 해당 토지의 지목이 대인지, 답인지, 뭐 전인지 뭐 그런 게 뜨고요. 대라는 거는 해당 토지에는 뭐 집을 지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도 이렇게 나오고요.
연도별 보기를 누르시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 지구라는 거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윗부분에는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당 토지는 도시 지역에 있고 자연 녹지 지역에 속한 토지라는 뜻입니다. 이걸 눌러보시면은 아래에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뜨는데요. 이것을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연 녹지 지역도 눌러보면은 뭐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쉬운 용어 설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도시지역은 뭔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지역이라고 한다. 이런 거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되게 토지나 부동산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꼭 잘 읽어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 자연녹지지역을 눌러보시면은 아까랑 다르죠. 자연녹지지역은 뭐 이렇게 생겨먹고, 그 다음 뭐 건폐율은 뭐 20% 이하, 뭐 용적률은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 참 잘 돼 있죠. 이 오른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찾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토지를 검색하실 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에서는 지역지구에 대한 내용을 이제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이 아래 보시면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에 나온 부분들은 정말 이 땅에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딱 제한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이렇게 다 있죠. 딱 봐도 다 제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땅을 사서 어떤 행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경매 공매를 하든 일반 매매를 하든 이런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 아래 보시면은 도면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지적도라고 하는 건데,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해당 토지의 지적도가 이렇게 뜨니다. 여기 보면은 요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거든요. 일반 공업지역 누르시면은 요 윗부분은 이제 일반 공업지역이고, 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쪽에 있고, 방금 우리가 봤던 땅은 여기 있죠. 그리고 뭐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도로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도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로들은 현황상 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할 도로까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보다가 현황상 없는데 도로가 있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언젠가 생길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이 지적도를 통해서 이 주변에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셨으면은 이제 한번 도시계획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이 왼쪽에 도시계획 탭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도시계획을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도시계획에서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도로가 어디로 흐르는지입니다. 현재는 이 지역은 다 개발이 거의 됐기 때문에 현황에 있는 도로만 이렇게 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도로가 없지만 여기 이렇게 도로가 표시가 된 부분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현재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여기 이렇게 도로가 나중에 생길 거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한다면 이제 그 땅을 미리 사놓은 다음에 도로가 지어지고 땅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제 매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발 계획은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당 토지에는 어떤 업종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행위 제한 내용 설명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행위 제한 내용 설명 안에 행위 가능 여부,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딱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은 제가 방금 검색한 토지는 단독주택 이렇게 지을 수 있고, 아파트는 못 짓고, 근데 기숙사는 지을 수 있고, 뭐 음식점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고, 쭉 내리다 보면은 안 되는 게 이제 판매시설. 판매시설은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운수시설도 안 되고, 근데 의료시설은 되고, 이런 식으로 해당 토지에 어떤 업종을 할 수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을 누르시면은 해당 토지는 건폐율은 20%까지 할 수 있고, 용적률은 이제 조례에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층수 제한은 없고, 그다음에 건축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한 도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든 행위 제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은 해당 토지를 샀을 때 내가 어떤 업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여기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지 이용 규제 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왜 토지를 이렇게 꼼꼼히 봐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 위에 상가가 올라가 있든 주택이 올라가 있든 아니면 토지만 덩그러니 있든 우리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해서 가치를 높여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내가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해당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규제들을 꼭 파악을 하셔야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 분석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토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사이트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